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 척척히 비가 내리는 분위기 있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상당히 포근합니다. 뭐 이렇게 칭칭 둘러싸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포근한 주말 아침, 차분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뒤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쪽 제 건너편으로는 산에 이렇게 물 한 개가 쫙 끼어 있는데 참 보기 좋네요. 분위기가 차분하니 그런 뭐랄까요, 1월 작년도도 한번 돌아보고 올해도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난 건지 그냥 원자재들이 오르는 건지 헷갈린다. 네. 이 사이에는 달러 약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달러 약세가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엔화가 강세가 계속 강화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달러가 크게 약세여서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금과 코인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부활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살펴보고 가죠. 미국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도 많이 휘청거렸습니다만 주간 단위로는 상당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오늘 0.35%가 상승하면서 3,997, 4,000에 육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다우존스는 0.64% 상승하면서 34,189, 그리고 나스닥은 0.71% 상승한 11,079포인트로 11,000을 넘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달러 가격은 102.17이고요. 유로 가격은 1.083, 그리고 엔화는 어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죠. 132엔에서 139라니요. 129라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27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 같이 따라온 놈은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6.70으로 이제 6.7이 깨지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원화는 강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2원 정도 수준의 강세를 보여준 1237원 94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채 가격이 어제 너무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놀랍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튀었죠. 거의 10pp 정도 튀었으니까 많이 튀었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상황에서가 아니고 이미 오른 상황에서 더 많이 크게 올랐다라는 게 좀 놀라운 점인데요. 오늘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가 모두 가격 하락,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표 중에서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는 미시건대 심리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표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서서히 미국의 침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라는 전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 시장은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고 하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포지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금리로 포지션했던 것을 도로 뱉어놓을 가능성이 있죠. 오늘 그 일부가 조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대략 한 3.4% 정도가 최근 상승의 맥스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도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이건 월요일 날 조금 더 지표들, 그 다음에 금리들을 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러 가격은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좀 약세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지역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4%가 넘었답니다. 어디가? 일본이.
1번이 4%, 이게 얼마 만이냐?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41년 만에 최고치.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번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번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장기 금리를 빡빡 밑으로 누르는 그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되겠죠. 힘들겠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0.55%까지 장중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맥스를 얼마로 지정했었죠? 0.5%로요. 근데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4%라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시장은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본이 항복을 하면 결국 금리 조정폭을 더 크게 키울 것이고,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가 높아지니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내 생각이 집중되면서 베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그 달러가 어제 대비 이렇게 큰 폭의 약세는 아닌데, 다른 그 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금 가격이 이게 웬일입니까? 1923달러, 2000달러를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요,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21,000달러. 제일 자산 시장에서 이걸 어떤 분은 뭐 이게 자산이냐라고 이제 그러실 분도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비트가 16,000대에서 순식간에 21,000까지, 이거는 거의 폭등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요, 8,000달러대에서 이제 계속 올라서 이번에는 9,2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유가도 조금씩 오르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그 철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생각들이 원자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달러의 약세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시장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가 좀 나타난 거 아니냐. 보세요.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위험자산인 뭐요? 네, 위험자산인 주식, 원자재, 그다음에 코인 이런 것들이 다 올랐다라는 거, 유가까지. 그래서 이게 위험자산 선호냐, 달러 약세가 반영된 거냐,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시장이 약간 안심했다라는 거. 근데 확실히 오래도록 하락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의 안심이 마음 편하진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실적이 확대되었고요. 대신에 신용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서 대손 충당을 상당히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거는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대손 충당을 확대했다는 건 뭐냐면, 돈은 벌었어요. 돈은 벌었는데 얘네들이 몇 명이, 이 중에 몇 명이 현재 경기 상황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자를 못 갚을 것 같아. 원금도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사전에 돈을 좀 쟁여놓자. 얘네들이 돈 못 갚을 걸 감안해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손 충당이라고 합니다. 예. 대손 충당을 쌓으면 이익은 좀 줄어들죠. 근데 다른 측면도 있어요. 사전에 위험을 대비해서 나중에 진짜 위험이 터지더라도 우린 다 준비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완만한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대비하고 있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자리에서. 그럼 모두가 위험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위험이 올까요? 위험이 와도 다 대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야, 여기 불 날 수 있어. 불 날 수 있어. 야, 기존에 소화기 한 대잖아. 야, 코너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더 놔. 소화기를 한 5개 정도 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불이 나면 진화가 빨리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불 끄는 연습도 하고 이런다면 대비를 한 위험에는 진짜 위험이 크게 안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 과거 항상 있었던 흐름인데, 자, 이번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은 시작되었고, 실적을 예상하는 기관이 팩트셋에서는 이번 4,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표들 말씀드리죠. 소비자 기대지수는 59.9에서 62.0으로, 네. 소비자 심리지수는 무려 59.7에서 64.6으로 올랐습니다. 와, 심리가 좋아요. 네, 탄탄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수도 59.4에서 68.6으로 와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미시간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은 2.9에서 3.0으로 약간 오히려 올랐는데 1년은 어떻게 됐느냐? 4.4에서 4.0으로. 어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연준의 태도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겠죠. 자, 25bp 2월 1일 날 있을 FOMC 25bp가 거의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월 20일께 23일인가요? 있는 그 FOMC 회의 때도 결국 이렇다면 0.25가 맥스다. 그리고 더 올릴 수 있을까? 자,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소비와 고용이 강해서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잠을 많이 잡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잠을 많이 자가지고 중간에 새벽에 깨긴 깨요. 원래 일어날 시간에 4시 뭐 5시 이 사이에 깼다가 또 잤습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9시도 넘어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주중에 잠자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주말에 잠을 좀 채우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야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